네, 안녕하세요. 이번 플립러닝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최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강의는 신호처리 개론이란 걸 배울 거예요. 이 신호처리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신호란 걸 배우고 이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호처리 개론을 배우려면 신호를 알아야겠죠. 1. 신호란 무엇일까? 신호가 뭘까요? 신호란 건 정보를 담고 있고 하나나 그 이상의 변수로 되어 있는 함수를 뜻해요. 굉장히 말이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이 나면 막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막 지진이 나면은 막 요렇게 해가지고 검출기 같은 거 보셨죠? 이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전류가 요렇게 움직여도 이것도 신호예요. 둘 다 시간에 대한 신호인 거죠. 시간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있으면 뭐 주식 변동 그래프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막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는 거고, 어찌됐든 하나의 변수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신호라고 부를 거예요. 또 무슨 신호가 있을까요? 소리도 신호죠. 우리 소리를 말하면은 막 이상하게 파형이 막 생겨가지고 막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거 보셨죠? 이것도 소리를 하나의 신호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신호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나요? 우리가 신호를 알았으니까 이제 시스템이란 걸 알아볼 차례예요. 시스템은 뭐냐? 이제 이 신호가, 어떤 신호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소리 신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신호를 인풋으로 받아서, 소리 신호의 값들을 시간에 따라서 받아서 이거를 어떤 시스템에 넣으면 다른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해요. 굉장히 말이 애매한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은 전화기. 우리 전화기는 어때요? 전화기는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죠.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 엑셀의 밟음 정도를 우리가 신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속도로 변환시켜주는,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디오의 전파를 수신을 하면 이 전파의 세기 정도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호를 받아서 신호가 되는 그런 역할의 함수를 우리는 이제부터 시스템이라 부를 거예요. 자, 이 신호는 그냥 어떤 그런 함수란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제 신호 중에서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호의 성질 5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안정성이다. 안정성은 뭐냐? 우리가 인풋의 값을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어쨌든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한정되게 줬을 때, 이 시스템을 지나면 아웃풋 값이 막 무한정 불어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안정성이 있다, 스테빌리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풋을 엄청 크게 넣지 않는 이상 아웃풋이 엄청 커질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풋이 제한되어 있으면 아웃풋도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안정성이에요. 그 다음 인과성. 인과성은 뭘까요? 인과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부저가 있어요. 부저. 이런 부저가 있을 때, 이 부저를 누르면은 1이라고 하고 부저를 누르지 않으면 0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 요런 식으로의 어떤 신호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부저를 눌러야지 이게 1로 켜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저를 누른 시간이 딱 이때쯤일 때 신호가 요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저를 누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부저를 누를 거를 우리가 막 예상하는 게, 이 시스템이 예상하는 게 아닌 이상 이거는 많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함수를 우리가 causality 있다고, 인과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를 이제 인과성이 없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음에 설명할 건 타임 인베런스, 시불변성이에요. 이 시불변성이란 뭐냐?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저를 이때 눌렀다, 그러면은 신호가 요렇게 나타나고, 부저를 이때 눌렀다, 그래도 신호가 요렇게 나타나고, 이 두 신호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함이 없이 부저를 누르는 순간순간에마다만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인풋 값에만 반응한다. 인풋 외에 뭐 시간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거를 시불변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부저를 이때 눌렀어요. t가 제로라고 할게요. t가 제로일 때 만약에 부저를 눌렀다, 인풋을 줬다, 그러면은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고 칠게요. 그런데 만약에 t가 1일 때 부저를 눌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타임 인베런스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타임 인베런스를 만족한다고 한다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언제 누르든 간에 이 부저를 누를 때의 영향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웃풋이 똑같아야 된다. 그거를 말해서 이제 타임 인베런스라고 해요. 네 번째로 선형성이 있어요. 리니얼리티. 자, 선형성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시스템에 집어넣었을 때 요런 함수가 됐다고 할게요. 그리고 요런 걸 넣었을 때 아웃풋이 요렇게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합친 이런 인풋일 때는 아웃풋 또한 합친 형태가 돼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선형성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두 배로 불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웃풋도 두 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하거나 뭔가 이제 몇 배씩 곱해도 아웃풋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선형성, 리니얼리티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메모리 리스인데, 메모리 리스는 무기억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인풋을 딱 넣었을 때 이 인풋 때문에 아웃풋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풋이 과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딱 현재만 영향을 미칠 때 이거를 메모리 리스라고 그래요. 간단하죠? 우리가 신호는 어느 정도 정의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신호는 보통 이 세 가지 함수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 사인 함수, 굉장히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인을 배울 때, 코사인을 배울 때 우리가 요렇게 코사인을 정의를 했어요. 이걸 x, 이걸 y라고 했을 때 x분의 y, 그죠?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인 함수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우리가 사인 함수는 여기에 z를 쓰면 요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x분의 z,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함수로 바꿔볼 거냐?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의 값에 다른, 그러니까 세타의 값에 다른
요 함수 값을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우선 코사인 함수부터 볼 건데, 코사인 함수에서 만약에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세타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밑에 값은 그대로 있는데 위에 값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분모 값은 올라가는데 여기 값이 그대로다, 여기 값이 그대로다.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대략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함수는,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는 우리가 0도에서 90도까지만 정의를 하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부터 정의를 해볼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일단 단위원이란 걸 배울게요. 단위원은 뭐냐면 요렇게 생긴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여기 안에 삼각형을 그려봐요. 그러면은 이거의 크기는 1이겠죠. 근데 밑변의 크기는 계속 변해서, 만약에 아까 전처럼 x에 1을 넣고 y에 y를 넣으면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게 코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만 더 크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는 1인 걸 알죠. 그러면 요게 코사인 값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처럼 생각했을 때 여기는 사인 값이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멈춰놓고 이 세타는 계속해서 켜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켜질 수 있고, 뭐 값은 어떻게든 변화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정의를 확장을 시키면 결국 여기에 있는 값들이, 이 값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가 중심점이라고 했을 때 요게 x값이고 요게 y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값만 생각을 해봐요. x값만 생각하면 사인이, 이게 세타가 커질 때마다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여기서 1이었다가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왔다가 1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세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우리가 한 변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타가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결국 여기에 있는 점이 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x값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를 알아볼 건데, 사인 함수는 어떻게 돼요? 사인 함수는 여기에 y값이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y값이 점점 커져가지고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를 반복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인 함수는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조금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사인 함수를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세타라고 하고 요거를 y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 개형이 y는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요거는 y는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차시에 배우겠지만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 이제 코사인과 사인을 합친 형태의 그래프예요.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제 요거는 그냥 단순히 알아놓기만 하고 우리가 이제 코사인 사인을 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요거 두 개를 합친 어떤 그런 느낌의 함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세한 수학적 의미는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차 시 여기까지 할게요.